안녕하세요. 세계국연구원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국내 주식시장은 다소 흔들렸습니다. 또 목요일 시장에는 반등하는가 했더니 금요일 시장은 또 많이 하락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아니면 뭐 주중에 등락이 아주 크게 나타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매도를 많이 했다는 점은 다소 좀 불안합니다. 자, 환율 보면서 시장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볼까요? 왜 오늘 환율을 먼저 들고 나왔냐 하면은 환율, 원달러 환율이 한국 주식시장, 한국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상황들을 잘 예측하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눈높이로 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 시각에서 한국 내부적인 아니면은 그 글로벌 외부적인 그런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금융시장 환경이 주변 환경이 안정을 찾고 있다. 그거는 국내 외적인 부분을 다 통틀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원달러 환율이 이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지표다. 이번 주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올랐어요. 물론 지난주부터 더 이상 하락하진 않았고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점프를 하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 환율이 많이 내려온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월의 발언들, FOMC 파월 의장의 발언들,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좀 강경한 얘기들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이 전 세계 금융시장, 한국 시장뿐만 아닙니다. 좀 흔들어 놓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국내 주식시장도 불안했다. 자, 그럼 환율에서 바로 주식시장으로 좀 넘어올까요? 코스피죠. 자,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벌써 2주 동안의 내리막인데, 사실 목요일날 좀 지지를 받고 갈 줄 알았었거든요. 사실 지수가 좀 뉴욕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는 올라서 마감하다 보니까는 장 초반에는 상승했었어요. 그러다 장 중에 밀린 건데, 우선은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떨어졌다면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안 좋죠. 하락 종목 수가 그렇게 많아버리면 투자 심리가 그대로 나빠지니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제외하고서는 뭐 셀트리온 정도 올랐었고, 별로 상승한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없어요. 보게 되면은 심심한 시장이죠. 하락 시황인데도 하락 시황도 심심하다. 코스닥도 뭐 제약바이오주들 좀 올랐었고,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들이 올랐을 뿐이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또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 시장은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코스피 시장인데,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 경향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코스피는 상승을 했어요.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날 시장에서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삼성전자의 뭐 소폭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강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환율을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앞에 환율 동향을 보시면은 지수는 빠질만 하죠. 그쵸? 지수는 빠질만 했어요. 그러면은 지수는 빠져야 되는데 시가총액에서 20%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올랐어요.
만약에 지수가 올랐으면 삼성전자는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금요일날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오르는 바람에 다른 종목들에서 더 오히려 오를 수는 없었고 하락 종목 수가 많았었고 일부 낙폭도 컸겠죠. 0.9%가 지수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가 꼭 올라야 될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미국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 문제부터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많이 들어왔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환차익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일단 그게 베이스가 되는 건데, 근데 외국인은 들어왔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사실상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니까는 환율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외국인도 순매도를 기록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 압박이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파월이 그런 식으로 또 나오느냐. 뉴욕 증시 나스닥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주가지수는 중요한 물가 지표잖아요. 근데 나스닥 최근의 흐름들 보세요. 나스닥 흐름이 이렇게 초강세입니다. 또 테슬라도 아마 성장주에 되게 주목을 하고 볼 거예요. 파월이. 성장주들은 일정 부분 자산시장의 투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투기라는 거 버블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테슬라가 최근에 폭등했다는 것이 금리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지 되는 금융 최고 수장의 눈에는 가시죠. 그럼 견제를 해야지 되겠죠. 무슨 얘기를 꺼내든지 주식시장을 눌러야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파월의 말빨이 잘 강하게 먹히지는 않을 거다 이제. 청문회 상원에서 그런 얘기들을 꺼내긴 했지만, 뭐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는 했지만 그 말빨이 강하게 먹히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난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시장에서 뉴욕 증시에서 드러난 거죠. 오히려 두 번째 처음에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지루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국내 주식시장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 환율도 단기적인 정점이 되었을 수 있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추세를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올라주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한번 올해구나, 올해 2월에 가격권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조정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주 초는 공략해야 될 때입니다. 시장에서 공략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은 누구들을 공략을 해야지 되느냐. 시장 주도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우리들은 지금 이 조정을 보였던 이 장세에서 좀 주도주가 대충 누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늠해야지 됩니다. 일단 뭐 전에도 얘기 드리지만 2차전지 쪽은 좀 힘이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의 2차전지 테슬라 때문에 올라간 거였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예요? 좀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를 견제하는 거죠?
아까 누구 견제한다 그랬어요? 성장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한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때 테슬라는 잘 못 올랐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오를지언정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짐이 있으면 테슬라는 지난번 급락세처럼 금리 한참 미국에서 올릴 때 테슬라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렇게 전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며 뭐 2차전지 관련돼서 종목들이 뭐 급격한 하락은 아니지만 슬슬 밀려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 종목이 또다시 중심을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봐요. 오늘 삼성전자는 올랐다는 점, 지수는 떨어졌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후에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반도체 관련주에 또다시 흐름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던데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조정을 보인 반도체 소부장 그런 쪽으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오르겠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고도 좋은 종목들 있죠.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긴 하겠지만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근데 너무 삼성전자에 얽매여 있는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도 찾아봐야지 되겠죠. 반도체 관련돼서요. 제가 좀 최근에 얘기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HPSP 이런 종목들 다시 고점 넘어서 랠리 펼칠 수도 있고요. ISC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도 작년에도 내년에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이런 종목들 조정 보일 때 안 사면은 올라갈 때는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조정 보일 때 담아두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런 것들 당연히 진폭이 있죠. 한 10% 내에서는 당연히 진폭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조금 흔들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들이 그래요. 주식시장에서 보실 때 종목들은 당장 올라갈 종목보다 한 2, 3개월 정도 여유 두고 보시는 게 수익이 훨씬 잘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이 보유 기간 대비해서.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매수하고 한 10%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잘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황이라든지 조건 따라서. 근데 그거 며칠 좀 매수하고서 흔들린다고 좌불안석이고 이거를 뭐 손절매를 해야지 되나 들고 가야지 되나 그럴 거면 주식 못해요. 진득한 맛이 좀 있을 필요가 있고 당연히 좋은 종목들도 왜 좋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러냐 좋은 종목이니까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좋은 종목이어서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만은 저항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거든요. 아직은.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뭐 과열 구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언제 조정이 끝날지 저점이 어딜지 기다리는 수준만큼 조정이 올지 그건 모르니까는요. 그냥 뭐 조정 구간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가 매수에 나서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하물며 좋은 종목들이 올라갈 때 따라 사더라도 그닥 저는 그 잘못됐다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아니 뭐 조정이 기다린 만큼 안 와서 못 잡으면 어떡할 겁니까? 가는 종목인데 펀더멘탈적으로 그리고 성장세가 좋고
기업 내용이 좋다면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것에 연연하지 말자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후보로는 최근에 움직임이 강했던 건설기계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그런 쪽들. 두산인프라코, 두산바켓이죠. 두산바켓. 두산바켓도 많이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HD현대건설기계, 요것도 8만원 넘었다가 흔들렸고, 근데 이게 가격권을 괜히 열었던 건 아니거든요. 플러스 저기 뭐야, 인프라코어도 올랐었나요? 현대인프라코어도 올랐었네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쪽이 괜히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옴시티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중국의 경기 부양, 경기 안 좋아지면 미국도 경기 부양해야지 되고, 이렇게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이 전망의 미래가 지금 괜찮죠. 그냥 지금 추세 뚫고 나왔다가 저항이 한번 걸려서 밀려 내려오고 그런 게 기회죠. 그래서 건설기계 쪽도 괜한 흐름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철강주들도 좀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번에 조정 보일 때 좀 잡아두지 않으면은 기회가 잘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원체 한국이 이런 쪽에 강하긴 한데 지금 사실 다른 쪽에 성장주들 쪽으로 원체 돈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저는 향 못해 보면 업황이 좋아질 것도 성장성이에요. 단기적인 성장성이 업황이 좋아질 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당한 가치를 못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오션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었죠. 그래서 조정 이후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경쟁을 하면서 대장을 누굴 갈까 생각들이 들겠죠. 단순한 단기 반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선주들이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 파악부터 해서 앞으로 이 조정들을 지나면서 시장이 올라갈 때 아직 뭐 뚜렷하게 시장에 누가 대장이다라고 드러난 적이 최근에 이런 강세장이 오래 펼쳐지면서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냥 2차전지도 투기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었던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초 중에는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 주 초중에 그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접근하는 방법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